시작부터 특별한 테마가 맞이하는 예산 여행. 국내에서 유일하다는 이곳의 테마가 무엇이냐? 정갈하게 전시된 자그마한 유리병 속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트립! 예산의 첫 번째 장소와 관련된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쏙쏙 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뽀드득 싹이 났어요. 선생님 저 민망해하고 있는 거 아무 박수라도 쳐주시지. 이렇게 뚫어져라 뭘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니 잘 부르시네. 괜찮아요? 아 예. 박수 좀 쳐주시지. 그러니까 그쵸? 아니 너무 잘해서 박수 치는 거 잃어버렸어. 오늘의 첫 번째 박물관은요, 토종 씨앗과 관련된 곳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제 노래에 심취해서 또 감상을 하고 계셨군요. 완전히 빠졌어요. 빠졌죠? 이 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여기 박물관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토종 종자, 유전자원을 이제 수집해서 보존, 전시,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많은 박물관들을 돌아다녔지만 토종 씨앗을 이렇게 박물관 잘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좀 전시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평생 농사를 졌으니까 네. 농사 짓고 농사 이제 그만두면서 네. 뭐 어떻게 농사한테 기여를 할 것인가, 농업에 기여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네. 내가 알고 있는 게 또 씨앗밖에 없잖아요. 농사꾼이니까. 그래서 이제 박물관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안에 둘러보면서 토종 씨앗들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구경해 보시죠. 세계는 오래전부터 치열한 종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토종 종자에 관심을 가지고 수집 보존하는 박물관이 있다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콩이나 파테 종류가 이토록 많았던가요?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요 항상 팥칼국수, 팥죽 같은 거 먹으시면 이건 수입산 팥이네, 이건 국산 팥이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과연 믿어도 될런지, 이게 먹어보면 국산팥, 토종팥 뭐 이게 구분이 선생님은 되시나요? 아니 어머니 믿으셔도 돼요.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먹은 사람은 그 아주 작은 차이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요 팥에서 나오는 맛뿐만 아니라 질감, 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느껴요. 특히 이제 두류보다는 다른 게 훨씬 더 심해요. 오이, 이 과채류 정도는 거의 확연하게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어머니한테 가지고 계신 게 뭐냐면 추억.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추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 추억하고 맞다면 국산, 맞다지 않으면 외국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저는요 저희 엄마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은 날에 이거 국산이네, 기분 안 좋은 날 이거 외국산이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렇진 좀 않죠. 차이가 있군요. 충분히 근데 느낍니다.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종류 그렇죠.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뭐 팥뿐만 아니라 콩 이따 가보시면 정말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대개 보면 우리 토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팥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집한 지역마다 크기, 모양,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작은 것도 있고 조금 그렇죠. 큰 것도 있고. 네. 요게 주로 이제 요건 외팥인데도 불구하고 요건 순창 지역에서는 아주 작았어요. 굉장히 작아요. 요건 충남 서천 지역에서는 좀 크고 색깔도 요건 조금 검은스럽고 요건 조금 붉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게 이제 토종이기 때문에 같은 적팥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다 다르다.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팥의 종류는 우리 일반적으로 빨간 팥, 제삭팥 이 두 가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아신다면 이제 흰 팥.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팥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 비단팥 보이죠? 이건 조금 거무튀튀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금두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채색팥 보이죠? 회색빛이 돌아요. 그래서 채색팥. 무늬도 있고요. 이쪽은 더 놀래죠. 여기는 팥이 아주 아름다워요. 이름도 재미있어요. 개골팥. 개골? 개구리. 개골. 개구리 모양. 또 제비팥. 제비 닮았다 해서 제비팥. 모양은 비슷한데 이제
왜 이게 이름이 다르냐면 지역마다 들어가서 팥의 이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물의 이름이 그래요. 다 지역민들이 붙인 거예요. 어떤 학자나 이런 분들이 붙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다르고 모양은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토종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팥 무늬가 너무 예뻐서 저는 이걸 보고 얼룩말 팥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아, 그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요 팥이 리포터님의 고향에 가서 거기서 심어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수십 년을 지나면서 고정이 되면 그때 이제 이름을 붙이시는 거지. 아, 이거 나는 개골팥을 얻었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무슨 팥? 아까? 얼룩말 팥. 얼룩말 팥이라고 붙이겠다. 그럼 이제 그게 그 마을에서 얼룩말 팥이라는 토종이 되는 거예요. 와, 그 토종 이름을 붙이려면 그 몇백 년을 있어야 아니, 돼요. 이제 몇백 년까지는 가지 않아도 최소한 이제 이 작물이 고정이 된다는 거죠. 작물이 고정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작물이 그 지역에 심어서 그대로 똑같은 것이 나오는 확률이 최소한 3년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제가 된다는 그쵸. 거죠. 얼룩말 모양이 계속 그쵸, 나오는데.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이 황록도 보이죠. 네. 여긴 전체 다 녹두인데. 녹두네요. 예, 녹두도 마찬가지죠. 황록두는 특히 녹두는 우리가 이렇게 녹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녹두인데 황록두는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혹시? 황록두 몰라요. 녹두는 저 삼계탕 먹을 때 넣으면 그게 담백하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그쵸? 근데 전주 비빔밥 있죠. 비빔밥에 이 황록두는 고명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 황록두는 전주 지역의 토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전주 비빔밥의 위에 고명으로. 아, 상상했어. 지금 상상으로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쪽은 이제 해서 이쪽으로. 네. 종주국, 원조 이런 수식어가 엄청 중요하죠. 식당 갈 때도 어디가 원조야? 이러면서 따져보는데 그렇게 밥상위가 콩밭인데도 우리나라가 콩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토종 씨앗에 대해 관심 좀 가져보자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우리나라는 뭐 콩에 뭐라 그랬죠? 뭐라 그러셨는데? 원산지. 원산지. 네, 옆에 콩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좀 전에 본 건 두류. 이제 콩의 범주에 속하는 거지만 진짜 콩은 이제 지금부터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시회 이름도 콩의 나라 대한민국. 콩이 우리나라가 바로 그 원산지입니다. 만주 지역, 북한 지역에.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우리나라 콩이 전체적으로 다 전시가 돼 있는데 한 600여 종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요게 장류, 된장, 간장 만드는 장류, 네. 매주 만드는 장류고 여기는 이제 반미콩, 밥에다가 넣어서 먹는 콩. 그리고 여기는 지느니콩, 약콩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네. 지느니콩. 약콩. 그리고 이제 저쪽은 가공해서 먹는 거. 콩나물이나 아니면 콩고물 이렇게 해서 먹는 콩들이 전시돼 있고 요 앞에는 그 돌콩이라고 해서 야생종이죠. 저 야생콩으로부터 지금 콩까지 이렇게 우리 식량 작물화 되기까지는 수천 년이 이제 흘렀겠죠. 그런 야생콩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칭할 때 뭐 백이민족 이런 뭐 표현들은 많이 쓰지만 콩의 민족 이런 표현은 조금 저에겐 생소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음식들이 진짜 콩이랑 관련이 많네요. 진짜 말씀 그대로 장류 그쵸. 그리고 콩나물. 외국 갔는데 뭐 미국 사람이 콩나물 먹었다? 콩나물 파스타? 이런 거 잘 못 봤거든요. 진짜 콩과 연관이 많네. 근데 왜 많죠. 외국 사람들이 이 맛있는 콩나물 이런 거 안 먹어요. 아니 콩나물을 안 먹을 뿐이지 콩은 많이 먹죠. 아, 콩나물을 왜 안 먹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 콩 기를지 모르니까. 진짜 우리 민족과 정말 연관이 깊고 또 우리 서민들의 음식에 뭐 두부라든가 뭐 콩국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 녹아있는 정말 콩의 나라 맞네요. 두만강 아시죠? 네, 두만강 푸른 아니 그건 간산의 거고. 아 다른 두만강 그 전 두만강. 아 다른 두만강이 또 있어요? 몰랐어요. 네. 그 두만강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뭔데요? 두자가 무슨 두자겠어요? 아 콩두인가요? 만자는 만두할 때 만자. 가득하다는 뜻이잖아요. 콩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콩배가 그 두만강에 꽉 차게 옛날에 다닐 정도로 그 두만강 주변에 네. 콩을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 이름이 두만강.
보석은 개인의 찰나를 빛내지만 씨앗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고마운 존재. 보석보다 귀한 토종 씨앗을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수집한 분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쪽은 그 안한식 박사 기증관입니다. 그러니까 안한식 박사 하면은 우리나라 토종의 최고 권위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토종을 지키는 연도가 굉장히 다른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보다 늦었어요. 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그 100년 뒤에나마 우리나라 토종을 보존하고 또 이게 유지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신 분이죠.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하셨을 당시부터 토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토종을 수집하고 그걸 지금 보존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신 안한식 박사가 강화도 지역에서 강화도에서 수집한 토종을 여기다 430종 기증을 하셔서 해놓은 것이 이 관입니다. 안 그래도 이 많은 토종 씨앗들이 어디서 났을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그 박사님의 기증을 통해서도 또 한 관이 꾸려졌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집을 다니지만 여기는 이제 안 박사님이 그 기증을 해주시고. 강화도 지역의 씨앗이라고요? 특별히 강화도인 이유는 있을까요? 아니요,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지역별로 이제 안 박사님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다니시면서 지역별로 수집을 하는데 강화도는 아무래도 이제 섬이다 보니까 육지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신품종 들어오는데 조금 시간이 좀 더 돼요. 그래서 토종이 많이 남아 있었죠.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그 강화도 지역 토종을 우리가 이제 기증받았어요. 그런 안한식 박사님의 또 어떤 그 마음을 이어받으셔서 우리 관장님도 이 일을 하고 계신데 토종 씨앗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의 어떤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관장님? 뭐 박물관으로서의 목표는 박물관이 이제 컬렉터잖아요. 계속 수집하러 다니는 거죠. 이게 우리 박물관은 또 이제 다른 박물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씨앗을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씨앗을 지켜온 농부들의 이야기, 또 그들이 지켜온 서사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 박물관의 임무니까 요거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이제 사실 목표죠. 지금 리빙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집에 귀한 토종 씨앗이 있다. 그러면 여기 박물관에 기증해 주시면 우리 관장님이 그쵸. 잘 이렇게 보존하고 또 널리 알리실 거죠? 예, 그분들 기록을 해드립니다. 예. 누가 언제 어떻게 보존했다고. 혹시 귀한 씨앗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박물관에서는 우리 씨앗으로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토종 씨앗과의 재밌는 만남 어떠신가요? 이거 모양부터가 역사책에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요. 비살무늬 토기. 이 토기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다가 뭐 곡식 같은 거 저장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음식 저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한 체험을 개발했죠. 저장하기엔 저 1인분은 저는 좀 적은데 저는 좀 큰 그릇으로 좀 저장해야지 좀 양이 맞는데 선생님. 요거 이제 큰 토기가 있잖아요. 우린 체험용이니까. 이 김에 다이어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어떤 체험을 하나요? 요거 이제 콩나물 키우기예요. 일주일이면 콩나물이 나옵니다. 콩나물이 없는데요, 선생님? 이제 그걸 만드는 체험이죠. 콩나물 키우는 체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콩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카드가 보이시죠? 네. 이 카드 10개에 그 콩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전래동화, 또 콩으로 만드는 음식, 콩으로 하는 놀이, 또 설화, 또 이제 콩 이름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콩 이름을 붙이게 된 그런 이야기, 그다음 이제 역사 속에서 콩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게 돼요. 쭉 해주게 되면 이 콩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지식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놈을 가지고 공부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해야 돼요? 시험 봐야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은 아니고 콩에 대한 자기가 얼마만큼 여기 들은 거에 대해서 아는지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활동지입니다. 요것이 이제 딱 끝나면 이제 드디어 콩나물 기르는 콩나물 키트를 만들게 됩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빗살무늬 토기잖아요. 요 토기에 밑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물이 새도록. 그러면 여기다 콩나물 기를 텐데 맨 처음에 요렇게 자기가
이제 자기 콩나물 단지라고. 네. 선생님이 그렇죠. 그리셨나요, 이거? 아, 이건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우리 안 식구. 자기 걸 귀여워. 표시하는 네. 겁니다. 자기 걸 이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맨 나중에 여기에다 관찰 일지를 쓸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네. 그럼 이제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걸음망. 네. 걸음망을 밑에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콩이 빠지지 말고. 그렇지. 콩 빠지지 않고 물은 네. 빠지고. 네, 걸음망을 넣고 요거. 이게 콩 씨앗인가요? 아까 우리 콩 봤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공하는 콩, 네. 그중에 콩나물 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 이게 이제 콩나물 콩. 콩나물의 그 콩나물 대가리는 노란색인데 콩은 그치. 또 까만색이 있네요. 이 속이 노라니까. 희한하네. 까만색 속에서 노란색이 나오는 그쵸. 이런 거 아이들이 진짜 신기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콩나물이 네. 콩나물 대가리는 우리가 머리라고 않고 대가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콩나물 대가리는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왜요? 무거우면 콩나물이 크지도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콩나물은 대가리가 가벼운 콩. 이렇게 작은 콩나물 콩으로 이제 네.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1인분을 여기다 다 근데 넣어서. 집에 있는 아무 깜장 콩으로 이걸 한다고 콩나물이 되는 건 아니죠? 아, 되긴 되는데 어. 말씀드렸듯이 그 굵은 콩으로 하면 콩이 네. 크지 못하고 머리부터 숙여. 머리가 꼿꼿하게 깜장 콩. 이 네. 깜장 콩나물 콩은 좀 건방져야 돼요. 그래 머리가 빳빳이 서야 맛있거든. 네. 그래서 여기다 보시다시피 콩을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네, 콩을 넣고. 그럼 저 콩나물이 일단 끝났어요. 네. 여기다 이렇게 이제 받쳐놓고. 물을 그럼 여기 떨어지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리프터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제가? 저 가만히 있으려 그랬는데. 자 이제 여기다 네. 표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이 만들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죠.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칸을 나눠서 칸을. 7개 일주일 동안. 이게 일주일 만에 네. 콩이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하시는 게 속편하시죠? 그럼 1일차 내가 뭘 했다는 걸 여기다 콩을 기록을 하는. 심었다. 그렇지. 콩을 넣었다. 넣었다. 네. 콩을 넣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틀째 콩이 불려서 들어가니까 이틀째는 콩이 요거보다 물에 불렀으니까 조금 컸을 거 아니에요. 네. 콩 크기에 비교 여기 변화를 쓰는 거죠. 네. 3일째는 싹이 틀 거 아니에요. 네. 싹이 트는 변화를 쓰고 기록하는 거죠. 예. 아주 콩이 싹이 틀 때 예뻐요. 쉼표. 쉼표 모양. 네. 그럼 이제 4일째는 싹이 이제 사실은 콩이 나오는 게 싹이 아니고 그게 뿌리거든요. 네, 이제 뿌리가 먼저 나오고 네. 싹은 위로 올라오는 거지. 늦게. 네. 그럼 이제 그다음에 뿌리가 첫 번째 3일째 뿌리가 나와 4일째는 싹이 싹. 올라오는 거죠. 예. 싹이 올라오고 5일째는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 3cm, 5cm, 뭐 10cm. 어. 이렇게 그런 비교 변화를 여기다 해서 네. 딱 놓고 여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7일째 딱 돼서 열으면 어떻게 돼요? 와, 콩나물이 꽉 차 있어요. 꽃같이 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정도의 콩나물이면 어떻게 몇 명 먹는 1인분. 아, 1인분이요? 어떻게? 이제 요즘은 소식하니까 2인분 정도 낼 거예요. 콩나물 국을 국을 끓여요. 끓여야 될까요? 네, 아니면 네. 콩나물 밥을 해야 될까요? 콩나물 국. 국으로 추천하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콩나물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또 예. 정리하고 그렇죠. 기록하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관찰일기를 쓰니까 지식적으로 한 번 더 정리가 돼서 말 그대로 체험 학습의 현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렇죠. 이곳에 오시면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도 있고요. 집에서도 관찰하면서 관찰력도 키우고 또 이런 식물도 사랑하고 식생활도 식습관도 개선하게 되고 이런 교육에 참 효과적인